자, 차트 상황이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승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가 만들어낸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올려줘야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끌려 내려와 버리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다. 그런 만큼 어제는 이슈가 주도하는 장세였고, 이 이슈 앞뒤로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만큼 오늘 내용도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제 영상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현우 마진 늘었네? 현우 추마했네? 이 사실까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기존까지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지금 시점에 우리가 4시간 봉으로 장을 좀 크게 봤을 때 분명히 외부 유동성 해당 저점들을 수거하는 과정이 발생을 한 시점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날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이런 식의 지지선, 어떤 지지선이었습니까? 2월 6일 지지선. 하단 휩소가 발생을 했었던 게 이 시점과 핵심적인 차이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 시점을 활용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진입하면서 4월 8일부터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ETF가 시작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식의 캔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캔들 구간은 모건 스탠리 이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기원된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항 FVG 또한 돌파하는 형태로서 이런 식의, 분명히 여러분 이 구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항이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이 일시적으로 걸리는 것까지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원웨이 돌파가 나오면서 이 고점까지 뚫어버리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박스 자체를 IFVG라고 하고, 지금 이 박스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 4시간 봉상에서 신호 또한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 자리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급락이 쏟아지면서 전저점을 훼손한 그 순간에 RSI는 고랑을 깊게 한번 파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RSI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RSI가 조금 아래로 깊게 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식으로 가격의 저점은 내려갔는데 RSI 저점은 올라간 형태가 나와주는 경우 어떠한 괴리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가격 저점은 내려간 형태, 하지만 RSI 저점은 올라간 형태. 수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398입니다. 해당 저점의 RSI 수치는 2443이죠. 분명히 저점 수준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내려왔다는 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점부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IFVG 구간 내부로 진입하는 그 시점에 저는 절반 익절했었던 이 10배짜리 포지션 비중을 추가로 확보하는 액션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제가 댓글을 보아하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오전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최초 이탈 무슨 얘기입니까? 자, 코인글래스에서 제공하는 ETF 트래커입니다.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구글에 비트코인 ETF 이렇게 쳐보시면 코인마켓캡에서도 코인글래스에서도 각각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지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코인글래스를 선호합니다. 왜? 어떤 기관에서 팔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첫 번째 순 유출이 잡혔습니다. 5월 29일을 기점으로. 다만 이게 그렇게 우려해야 되는 대상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필드에 등장했던 시기가 4월 8일부터입니다. 4월 8일부터 3,480만큼 순유입이 들어왔는데 72만큼 순유출이 잡혔습니다. 어제는 모두가 순유출을 기록해주는 그런 시장이었죠. 왜였을까요? 이란 종전 내겠다고 어제 트위터 썼었죠. 이제 사무실 들어갑니다. 도장 찍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위터를 썼습니다. 그 트위터 기반으로 상승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문제는 몇 시간 뒤에 합의 실패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기 시작했었던 시점에 이런 식의 고점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그 이후에 기대감을 소멸시켰던 그 기점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주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구간을 지켜주는 액션이 나왔다. 지금 차트상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유효한 채널을 한 자리 잡아보자면 5월 6일 고점 저항선 확장 채널입니다.
고점과 고점, 저항선이 유효하게 기능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증명을 했었고, 이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가도 이 채널의 하단선으로 증명을 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 채널의 하단까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줬습니다만 결국 다시 끄달려 내려온 게 트럼프 발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끌려 내려오면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 액션을 보여줬다. 지금 이 구간은 존중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시간 봉상에서 출현했었던 강한 상승을 기반으로 직전꼬리, 직후꼬리만큼의 갭 구간이 하나 형성되었고, 이 박스 자체도 지금 중단선을 잘 방어해주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단선을 몸통으로 이탈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지를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올릴 자리는 분명히 맞다. 다만 잡음이 많이 섞여 있고 이 선 자체가 지금 저항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런 식의 횡보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어제 자리가 왔을 때 반절 비중을 추가로 다시 채우는 형태까지 기준대로 매매하면서 관점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오픈해둔 브리핑룸 그 입장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6만을 달았습니다. 10만까지의 여정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무빙 나와주면서 뚫어주고 지지를 받아줬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형태가 빠그라지면서 여러분들 우려가 많으실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금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유동성, 아래 유동성을 회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부를 지켜주는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돌파를 한다면 당장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얇은 저항 정도는 돌파할 여력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지금 저항 맞고 밀려나온 그 모든 순간마다 이 지지 구간은 존중되고 있으며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액션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1시간봉 구름대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름대라는 게 우리가 리딩 스팬 A와 B로 구성이 되어 있죠. 리딩 스팬 A는 26분가의 평균가, 리딩 스팬 B는 52분가의 평균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리딩 스팬 B, 분홍색 선이 위에 있다. 52분가의 평균가가 더 높은 형태. 지금 추세가 어떤 형태다?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다. 최근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초록선이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플레이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구름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름대 꼬임이 관측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6분가의 평균가와 52분가의 평균가가 동기화되기 시작했다. 기존 큰 추세는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만나기 시작했다. 이평선 골든 크로스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꼬임이 관측된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천천한 우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또한 가능을 하다라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자리에서 과연 우리의 구름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켜주는 형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충분히 나와 있다. 그런 생각들과 함께 저는 여전히 롱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FGI 인덱스 1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왜 보느냐, 비트코인 60K 찍었던 그 시점에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최저점을 한번 기록해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간 내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았을 때 항상 그런 격언이 있죠. 공포에 매수해서 탐욕에 팔아라. 지나간 공포 구간 그 각각에서 우리는 큰 기회들을 잡아왔고, 저는 그런 기회가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지루한 장세를 마찬가지로 기준대로 대응해내려고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지루했었습니다. 이슈 나오자마자 이슈에 대응하면서 아래자리 줬길래 여기서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떠 있으니까 여기 다시 주는 순간에 우리는 매수를 할 만한 하다.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의 순 유출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구간 내부가 존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큰 힌트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부에서 출현한 뭡니까? 1시간이긴 합니다만 모닝스타 캔들까지 떠 있죠. 3개의 캔들 뭉치, 중간에 도지 캔들 하나, 그리고 양봉이, 직후에 떠주는 양봉이 직전에 음봉을 장악해주는 형태까지 출현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다만 지금 시장 내부의 자본과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주말장의 특성이 결합해 있는 상태라서 좀 시원스러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전화폐가 실패했고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왔다. 현우야,
롱 관점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되었고 1시간 몽상에서 여기서 나온 모닝스타, 그리고 모닝스타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FVG 구간까지 동반되었고 이 FVG 구간을 지금 시장이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단선 아래에서 몸통 마감이 없는 형태로서 시장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루하더라도 천천히 롱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장세라고 강조드리면서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는 때려주고도 숏 자리는 아닙니다. 숏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바닥 숏 자리인데 바닥 숏은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바닥 숏은 짧게 극단적으로 짧게 먹어야 되는 장세고 그 극단적으로 짧게 먹는 숏들을 죽이면서 이런 식의 상승 움직임들이 나왔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천천히 롱 대응. 왜 천천히 롱 대응입니까? 여기서도 제가 경고 드렸었죠. 732 고배율, 그리고 여기서 737 고배율 주기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배 치면 못 올라갑니다. 여기 아래에 먹을 게 드글드글한데,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주도하는 그런 지지 구간 내부에서의 장세인데 모건 스탠리도 돈 벌어야죠. 아래에 추격 붙으면 얘네 죽이고 물량 땡기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장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24년 1월 이후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 한 자리에서 1년 빌빌 기었던 이 장세 이거 왜 나왔습니까? 이때 블랙록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뭐 했습니까? 박스 하나 만들어 두고 개미 위로 털고 아래로 털고 위로 털고 아래로 털고 물량 땡기면서 1년 허송세월 보냈던 이 시기가 고배율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매집 시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매집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집 끝나고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도 매집 끝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 만큼 여러분, 제가 롱 관점 철폐해야 되면 늦지 않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쫄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롱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롱을 보는 가장 이쁜 그림은 옆차기 횡보해주면서 이 채널의 하단을 돌파해주는 거, 그리고 그 기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해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댓글 확인한 내용들은 답변을 최대한 드리려고 했는데 양유출이 나왔습니다. 알트 받았다가 약손절하고 튀었다. 이것도 힌트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빠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60번 언더로 빠진 게 간만이죠. 날봉으로 봤을 때 지금 5연타로 빠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현우야, 지금 사람들 도망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테더 도미넌스를 보았을 때 테더 도미넌스도 같이 빠집니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알트로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섣불리 알트 트라이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찍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존중하고 있는 저항선입니다. 이게 저항 맞고 밀려 나오는 형태만 나와줬지 아직까지 이걸 양봉 띄워주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액션은 없는데, 아니 현우야, 그러면 테더도 도미넌스가 깎이고 있고 비트도 도미넌스가 깎이고 있으면 알트장인 거 아니냐. 알트장일 수도 있는데 위험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직 알트 시즌은 아닙니다. 알트 시즌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알트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